이번 시간에 만들 벽돌 깨기 게임은 판에 공을 튀겨 벽돌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을 벽돌 깨기 게임으로 수정합니다. 기본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하겠습니다. 이제 게임의 배경을 추가하겠습니다. 배경 저장소를 열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을 한 가지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그리고 공을 튀겨줄 판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새 스프라이트 색칠을 눌러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판을 그리고 색깔을 수정합니다. 축소 버튼을 이용하여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모양 중심 설정을 눌러 판의 중심에 모양 중심선을 놓습니다. 이제 공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에서 야구공을 선택하여 가져옵니다. 무대에 비해 공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물인 벽돌 모양의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에서 버튼 3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공이 떨어져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는 바닥 역할을 할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새 스트라이프 색칠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을 선택한 후 바닥에 어울리도록 색깔을 선택하고 얇고 긴 모양의 직사각형을 화면 하단에 그립니다. 지금까지 추가한 스프라이트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프라이트는 판, 두 번째 스프라이트는 공, 세 번째 스프라이트는 벽돌, 마지막 스프라이트는 바닥으로 입력하였습니다.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은 적당한 위치로 배치시키고 크기도 조절합니다. 지금까지 배경과 함께 사용할 스프라이트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판 스프라이트를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로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단, 방향키를 한 번만 누르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데이터에서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변수 만들기를 클릭한 후 판의 방향을 입력하겠습니다. 판의 방향 변수 블럭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 판의 위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무대의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벤트의 시작 버튼 클릭 블록을 가져옵니다.
동작의 XY 위치로 가기 블록을 넣어 X좌표를 무대의 가운데인 0으로 하고 Y좌표를 바닥과 여유 있는 정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판이 이전 게임의 입력값에 의해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추가로 판의 방향 정하기 블록을 가져와 왼쪽, 오른쪽이 아닌 준비로 정합니다. 데이터에 판의 방향 블록을 가져와서 준비를 입력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럭을 2개 가져오겠습니다. 한 블럭은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수정하고 다른 하나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로 수정합니다. 데이터에서 판의 방향 정하기 블럭을 가져와 화살표 키에 맞게 오른쪽 왼쪽을 입력해서 붙여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변수 데이터에 중립으로 제시되며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변수 데이터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판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판의 움직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를 한번 눌렀을 때 계속 이동하여야 하므로 무한반복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2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조건 블록은 2개를 가져오겠습니다. 연산에서 등호 블록을 가져와 판의 방향 변수가 오른쪽이라면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X좌표만 바뀌면 되겠죠? 동작에서 X좌표 바꾸기 블럭을 가져와서 7만큼 이동하기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왼쪽 방향 명령어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산의 등호 블록을 가져오고 판의 방향이 왼쪽이라면 X좌표를 -7만큼 바꾸기로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이 키보드의 방향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이 벽과 부딪혀 되돌아올 때 방향을 달리하며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스프라이트 정보창에서 스프라이트의 방향 각도를 90도가 아닌 다른 각도로 수정하겠습니다. 공의 움직임을 주기 전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 항상 화면의 가운데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옵니다.
동작 블록 모음에서 XY로 이동하기 블록을 가져와서 좌표값을 XY 모두 0으로 입력합니다. 공 스프라이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계속 움직여야 하므로 제어에서 반복 블럭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공이 바닥에 닿으면 게임이 종료되어야 하므로 무한 반복이 아닌 언제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관찰해서 바닥에 닿았는가 블록을 넣습니다. 만약 바닥에 닿았으면 모두 멈추도록 제어에 모두 멈추기 블록을 마지막에 넣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여야 하므로 동작의 움직이기 블럭을 가져와 5만큼 움직이기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벽에 닿으면 튕겨져 나와야 하므로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록을 추가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공이 바닥과 만나는 순간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이 판과 만났는데 튕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판과 만나면 튕겨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어에서 조건 블럭을 가져옵니다. 만약 판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이란 조건을 관찰 블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방송하기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벤트에서 방송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튕김이라는 방송하기 블럭을 넣습니다. 이제 튕김이라는 방송을 받았을 때 명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튕김 방송을 받았을 때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이 판에 닿으면 날아온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설정합니다. 판과 부딪히는 순간 반대 방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동작에서 방향 보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튕겨졌을 때 몇 도 방향을 봐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연산 블럭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이 왼쪽에서 날아와서 판에 부딪히면 반대로 날아갑니다. 날아오는 각도가 60도라면 튕겨져 나가는 각도는 120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0도에서 날아온 각을 빼면 튕겨져 나가는 각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산 블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빼기 연산 블록을 가져오고 180을 입력합니다. 빼야 할 공의 방향 각도는 동작의 방향 블록에 저장되므로 블록 안에 방향을 넣어줍니다. 이제 튕겨져 나가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튕겨져 나갈 때 소리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블록에서 기본 소리인 팝 소리내기 블록을 넣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게임을 위해서 공이 판 스프라이트와 만나면 속도가 더욱 빨라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므로 변하는 수인 변수값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에서 변수 만들기를 눌러 공의 속도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공의 속도와 관련된 부분에 이 변수를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 판과 충돌하였을 때 공이 얼마나 빨라질지 정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공의 속도를 정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연산에 곱셈 블럭을 가져와서 공의 속도를 정하겠습니다.
공의 속도를 변수로 넣고 곱하기 1.1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시작 시 공의 속도를 일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의 속도 정하기 블럭을 가져와 속도를 5로 정한 뒤 명령 블록의 가장 위쪽에 넣어줍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벽돌 스프라이트가 화면에 복제되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저기 임의대로 나타나도록 난수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이 벽돌과 만나면 충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벽돌의 개수를 확인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남은 벽돌의 수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만들고 벽돌수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벽돌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누르고 벽돌수를 0으로 정하는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시작할 때 원본 벽돌 스프라이트는 보이지 않도록 숨기고 10번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 벽돌이 10개 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초기화 상태로 벽돌의 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벽돌의 수를 반복될수록 한 개씩 늘려보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목표물의 수를 1만큼 바꾸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이제 여러 위치에서 임의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블럭과 난수 블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서 XY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좌표값은 난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 난수 블럭을 가져와 X좌표는 -200에서 +200 사이로, Y좌표는 공이 화면 중앙 이상에서 나타나도록 0에서 150 사이로 입력합니다. 이제 벽돌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 벽돌의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 다음 공을 복제하기 위해 제어에서 나 자신 복제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아직 숨기기 상태이므로 공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복제되었을 때 블럭을 가져온 뒤 형태에서 보이기 블럭을 이어붙입니다.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벽돌 10개가 여기저기에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이 벽돌과 만나면 튕김이라는 방송을 받아 튕겨져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었던 튕김 방송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돌은 공과 부딪히면 사라져야 합니다. 벽돌이 공과 닿기 전까지 기다리도록 제어에서 무엇까지 기다리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관찰에서 공에 닿았는가 블럭을 넣습니다.
벽돌이 공과 만나면 튕김 방송하기를 하도록 블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공이 벽돌과 닿으면 벽돌은 사라집니다. 벽돌의 수가 줄어들도록 데이터에서 벽돌의 수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이후 벽돌이 사라지도록 제어에서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이어붙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게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공이 판과 만나면 공의 속도가 빨라지고 벽돌과 만나면 튕기면서 벽돌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변수 중 확인할 필요가 없는 판의 방향과 공의 속도 변수는 체크를 해제하여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프로젝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게임 중에 남은 벽돌의 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데이터에서 벽돌수 앞의 박스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 작업실을 클릭합니다. 벽돌 깨기 게임 프로젝트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공이 떨어지며 판과 만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는 남은 벽돌의 수를 확인할 수 있고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